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인중개사 민법 담당하고 있는 홍남기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처음부터 시험 보는 그날까지 민법을 가지고 함께 공부하고 열심히 가르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가르칠 테니까 여러분들도 항상 이 새로운 학문이죠. 민법은 법학이죠. 법학 중에서도 민법은 정통법학이에요. 우리가 기본 3법이다 그러면 헌법, 민법, 형법 많은 법률 중에서도 이 세 법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헌법, 민법, 형법 이 기본 3법에 부르는데 처음 공부할 땐 굉장히 더디겠죠. 남의 나라 어학을 배우는 것처럼 우리가 뭐 스페인어라든가 포르투갈어라든가 처음 배우는 어학을 배운다는 그런 인내심과 끈기가 있어야 돼요. 이게 한글로 되어 있지만 우리말이 아니다. 왜 우리말이 아닌지는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제가요.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서두르면 안 돼요. 서두르면 지치는 거예요.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한 걸음씩 걸어 올라가면 처음에는 더디지만 어느 순간에 이것이 귀가 뚫리고 일단 귀가 뚫려야 돼요. 강의를 자꾸 반복 듣다 보면요. 처음에는 잘 들리지 않던 얘기가 들리기 시작하고요. 귀가 뚫려야지만이 눈이 트여요. 참 들리지 않으면 읽어도 소용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초 강의할 때는 그 귀를 뚫리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그 순서가 있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강의를 천천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간단히 소개하면 우리 민법, 중개사 민법은요. 어떤 단계로 진행이 될 거냐면요. 가장 중요한, 여러분들 저랑 같이 좀 공부하는 순서를 얘기하는 거죠. 먼저 커리큘럼이 기초 강의가 있어요. 기초 강의. 기초 강의가 있고 이 기초 강의가 끝나면 이 기본 강의라는 게 이제 진행이 돼요. 기본 강의. 이 순서를 지키는 게 반드시 중요해요. 이렇게요. 뭐든지 일이라는 건 순서가 있는 거죠. 먼저 구술을 만들어야지. 구술을 만들어야지 뭐 낄 구술이 있는 거죠. 그냥 구술을 만들고 그 구술을 끼는 과정이 또 있겠죠. 순서를 지켜야 돼요. 기초 강의 있고 여기 끝나면요. 이어서 심화 강의다. 이거 심화 강의라 봐도 좋고요. 요거를 요약 강의다 이렇게 봐도 좋아요. 이런 강의가 끝난 다음에 이제는 이것이 끝나면 단원별 문제풀이라는 거 있죠. 각 단원별 우리가 문제풀이도 해야 되고 이 과정에서 기출문제요. 제가 출제된 이 기출문제풀이도 해야 되고 또 이 과정에서 판례 특강 같은 거요. 뭐 중요한 판례 특강도 해야 되고 또 예를 들면 모의고사식 이 문제풀이라는 게 40문제 딱딱 실제 시험처럼 모의고사 문제풀이도 우리가 해야 되고 이런 가지 끝나면 마지막 이제 시험 보기 한 보름 전에는요. 적중 문제라 찍기 문제죠. 해마다 꼭 나오는 문제를 우리가 찍어서 이제 백선 문제다. 적중 백선 문제. 자, 요까지 끝나면 여러분들 이제 시험장에 가서 이제 시험을 이제 보는 거예요. 자, 순서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굉장히 과정이 참 많죠. 왜 많냐면 민법은 방대한 법이라고요. 이런 과정을 인내심 있게 천천히 더디지만 한 발자 한 발자 이겨내야지만이 시험장 가는 것이지 아무리 마음이 급하다고 해서 바늘 허리에 맬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급할수록 돌아가란 말이 있죠. 어떤 마음이 급할수록 천천히 돌아가지 못하면 그 길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런 과정이 있는데 굳이 제가 이 공부하는 과정을 빗대어 얘기하면 농부들이 이 농사 짓는 과정은 거의 똑같아요. 우리 중개시험으로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농사 짓는다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기초 강의할 때 뭐 하는 거냐? 기초 강의할 때는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뭐 씨앗을 뿌리고 뭐 작물을 뭐 심어야 뭐 재배할 게 있잖아요. 그러면 기초 강의할 때는 민법 용어 앞으로 많이 쓸 용어들을 이제 여기서 많이 배운다고요. 그런데 앞으로 우리 배워들어가지고 뭐 초등학교로 얘기하면 입학한 거예요. 입학하면 일단 한글을 가르쳐야지만이 그 한글을 가지고 뭐 사회도 배우고 국어도 배우고 하다 보면 수학도 배우는 거지 한글을 모르는 상태에서 한번 나갈 수가 없죠. 그럼 민법의 기초 강의는 앞으로 우리가 쓰게 될 용어들만 챙기시면 돼요. 용어들만. 다른 거 신경 쓰지 마세요. 금방 용어 하나 배워서 여기에 어떤 문제에 연결되지? 그거 전혀 신경 안 써도 된다. 일단 용어를 배우는 거다. 기억 니은을 배우는 것이다. 이 과정이 농사 짓는 과정을 얘기하면 앞으로 씨를 뿌리기 위해서 밭을 일구는 거죠. 밭을 일구기도 하고 거름도 주고 뭐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과정이 끝나고 나면 이어서 이 기본 강의가 시작돼요. 기본 강의가. 이 많은 강의 중에서 자, 단계가 지금 5단계가 있는데 이 많은 단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 강의예요. 사실 이것만 가지고도
철저히 공부하면 우리가 원하는 60점 맞을 수 있어요. 우리 100점 만점이 합격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60점 점수는 40문제 중에서 24문제 맞는 거예요. 16문제 틀려도 합격된단 말이에요. 절대평가죠. 근데 이 기본 강의가 농사로 얘기하면 뭐 하는 것이냐. 이제는 씨를 뿌리고 씨앗이요. 씨를 뿌리고 작물을 재배하려면 뭘 심어야겠죠. 모종하고. 모종한다 그랬죠. 모종하고 파종하고 하는 과정이에요. 씨도 뿌리지 않고 파종도 하지 않고 열매를 거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진행되는데 제가 기초 강의할 때는 용어들, 민법상 쓰게 될 용어들만 우리가 몇 가지 기억하자. 자꾸 용어만 익숙하게 하자. 그러면 이제 기본 강의 들어오면요.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 돼요. 무슨 얘기를 하면 이게 머릿속에 떠오르는 연상이 돼야 돼요. 그럼 제가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이 교재를 혼자 읽으면 하얀 건 종이고 까만 건 글씨인데 읽어도 머리에 남는 게 없고 이해가 잘 안 된다고요. 그게 무슨 뜻인지를 유사한 사례를 들어가면서 거기에 해당하는 사례를 들어가면서 예를 들면 여기에 해당되는 건데 그림을 그려가면서 학습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본 강의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용어를 가지고 연상하고 상상하고 그런 다음에 어디에 해당되는 사례인지 이 그림이 그려져야 돼 머릿속에. 우리가 이 소설책을 읽으면요. 어떤 소설에 뭐 심취하면 예를 들면 뭐 삼국지단 책을 읽는다 치면요. 우리가 거기 심취하면 그 영화 보는 것처럼 머릿속에 어떤 연상이 떠오르잖아요. 여기서는 그게 중요해요. 어느 부분이 있는데 무슨 말인지 머릿속에 연상이 떠오르잖아. 여기에 해당되는 사례지. 수업 시간에 이 예를 들어준 거지. 이런 게 떠오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져야 되고 연상이 돼야 된다는 얘기는 이해. 좀 자잘한 거. 우리가 그물을 던지면 큰 그물일수록 작은 고기 다 빠져나가죠. 다 잡으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걸 한 번 다 잡을 수가 없다. 순서가 있는 거다. 그러면 굵직굵직한 뭐 집을 얘기하면 집을 지은다면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덮고 벽을 만드는 과정이에요. 그래야지만이 안에다 인테리어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 과정이 제일 중요하겠죠. 굵직굵직하게 하자 여기는요. 그래서 여기는 뭐든지 암기하지 말자. 이해 중심으로 뭐에 해당된 예지? 어디에 해당된 예지? 항상 그림을 그릴 줄 알고 이해 중심으로 이 정도 괜찮다. 일단 이해하고 기억부터 해도 좋다. 이게 지나가야 되고 그런 다음에 심화 요약 강의 여기에 오면 이게 여름이 되는 거예요. 봄에 씨를 뿌리면 여름에 피땀 흘려서 그 더운 여름에 나가서 뭐 풀도 뽑아주고 농약도 쳐야 되고 잡초도 재배하고 여러 가지 뜨거운 여름이죠. 뜨거운 여름에 사실 이 과정이 또 어렵죠. 왜? 같은 일을 해도 씨 뿌리고 할 땐 봄이잖아. 봄철이잖아요. 마음도 가볍고 날씨도 좋은데 가장 더운 6월, 7월, 8월 달에 우리 여기를 접근한다고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모양을 만드는 거죠. 집으로 얘기하면 벽은 막아놨고 지붕은 덮어놨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집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인테리어 작업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부터는 디테일 하겠죠. 디테일 하면서 그 자잘자잘한 거, 그 미세한 부분, 그 디테일한 부분을 정확히 이해하고 반복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요게 사람을 따지면 여름철, 농사를 따지면 여름철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게 봄철에 해당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됐다면 여기부터는 추수를 하는 거예요. 여기부터 점수를 신경 쓰기 시작해요. 점수가 나오기 시작해요. 이 과정은 점수를 나오기 위한 전제적인 과정이지 기본 강의 듣고 얼른 뒤에 있는 문제 풀어서 다 풀리더라. 그럼 누가 이런 과정 거치겠습니까? 60점을 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과정 거치려면 아무리 공부 시간이 짧아도 일반적인 평균적인 얘기를 하는 거 제가 볼 때 평균적인 사람들은 8개월, 9개월 정도, 10개월 정도 아무리 짧아도 6, 7개월 정도는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전체 과정이 완성되려면. 자, 그래서 여기부터 점수를 나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가을이 되는 거예요. 이제 가을 거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다만 가을 거지 할 때는 시기를 놓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농부들이 제일 바쁘고 마음이 급한 것이 가을철이에요. 하루만 날짜가 늦어버려도 수확이 줄어들 수 있단 말이에요. 뭐 서리가 내릴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굉장히 기술적이고 기술적이며 굉장히 뭐랄까요, 디테일한 부분을 인테리어하는 작업이다. 여기 점수가 여기서 많이 오른다. 그러면 여기까지 왔을 때 마무리된 거죠. 추가 끝난 다음에 첨장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공부한 종합점을 찍어서 선생님이 찍어주는 거죠. 해마다 나오는 부분이 문제가 있고 이번에 나올 만 예상할 문제가 있고 이때는 문제풀이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미 용어라든가 이런 건 다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반복 연습을 하면 점수는 안 나와.
아는 거랑 맞추는 것이 처음에 별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정을 거쳐서 시험에 보러 하는 것이다. 이 순서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순서가 있는데 그중에 이게 제일 중요한 강의라 했어요. 하지만 저랑 먼저 기초 강의는 용어를 정리하는 것이다. 용어를. 그래서 다른 거 생각하지 말자. 앞으로 쓰게 될 용어. 나는 한글을 읽을 줄 알지만 이 법률 용어가 한글로 번역되어 있지만 한글이 아니다. 우리말이 아니다. 왜 우리말이 아니냐. 자, 그것도 알아두셔야 돼. 왜 용어가 이렇게 중요한 거냐면요. 이 용어 연습을 하는 데만도 2, 3개월이 걸려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민법은 그 법률 용어만 정확히 알아도 3분의 1, 반은 끝나는 거예요. 3분의 반은 끝나는 거예요. 그만큼 용어들이라는 게 국어학적, 우리가 네이버 들어가면 법률행위, 뭐 예를 들면 의사표시, 그럼 다 치면 나와요. 국어학적, 사전학적 그 풀이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 풀이 갖고는. 그것이 법학적으로 어디에 쓰는 용어인지를 알려면 한 용어 알기 위해서 5분, 10분씩 걸린단 말이에요. 그래도 저때 쓰는 용어구나. 우리가 뭐 투부정사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지만 영어를 잘할수록 투가 어디에 붙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듯이 같은 용어지만 그 사례 속에서 어떤 이야기 속에서 그 용어를 알았을 때 정확히 아는 것이지. 그럼 우리가 그런 게 있잖아요. 아버지, 아버님, 아빠 다 같은 말이지만 이게 적재도 쓸 줄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3살짜리 아이가 아버님 한다고 해서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어색하잖아요. 60 먹은 노인이 80 먹은 아버지 보고 아빠 그러면 좀 더 어색하잖아요. 같은 용어도 문장 속에서 이야기 속에서 알아질 때 정확한 의미가 있는 것이지 국어학적, 사전학적 풀이만 갖고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용어 우리가 이제 기초강의 들어갈 건데 이게 용어 중요하냐면요. 우리 민법 용어는 민법 용어뿐 아니에요. 우리 모든 법학 용어요. 여러분들 2차간 공시법도 배울 것이고 공법도 배울 것이고 세법도 배울 것이고 중개합법도 배워요. 모든 법자와 붙은 그 법률 용어는 민법 쓰는 용어를 기초로 쓰는 거예요. 일단 민법부터 출발해서 민법 용어를 배워야지만이 거기서 다른 법을 배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개사 공부할 때 민법이 가장 중요하다. 일단 민법 출발하자 하는 이유는 민법 쓰는 법률 용어는 민법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법을 쓰는 공통용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민법을 배우고 나야지만이 그 용어를 가지고 2차를 배우는데 여기 2차 공부할 다른 법학 공부할 때는 그 용어의 뜻을 설명해 주지 않아요. 이미 민법을 배웠다 생각한다는 전제하에 출발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따진다면 민법이 다른 법학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가장. 그러니까 학교 다니면 국어에 해당되는 거예요. 국어를 읽을 줄 알아야지만이 뭐 국어를 가지고 다른 과목을 배울 수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민법은 법학의 국어다. 일단 이게 국어이기 때문에 용어를 정확히 알고 출발이 돼야지만이 그걸 가지고 다른 법률을 배울 수 있다. 그래서 모든 법학 공부하는 사람들이 가장 처음에 마주치는 것이 바로 민법부터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효율적이에요. 민법은 고구마로 얘기하면요. 이 고구마 줄기예요. 고구마 줄 뽑으면 밑에 고구마가 달려있죠. 그 고구마 쭉 뽑혀 올려오잖아요. 그 밑에 있는 고구마들, 감자들이. 그러면 그 감자, 고구마가 뭐냐? 다른 법률. 중개사법, 공법, 세법 이게 다 밑에 딸려있는 감자, 고구마다. 그럼 줄기를 잡을 줄 알아야 돼. 일단 줄기를 잡아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왜 용어가 어렵냐면요. 우리 민법이 아니라 독일 민법이에요. 이 독일법이다. 이 독일 민법, 우리가 만든 법이 아니라 독일이 만든 법을 일본 애들이 받아들였어요. 이걸요. 일본 민법. 자, 일본 애들 받아들여서 일제강점기 때 조선 민사령이다. 조선 민사령이다 그래서 36년간 이게 우리 민법에 해당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해방이 됐는데 해방된 이후에 그러니까 독일말을 일본식 한자 용어로 바꿔놓은 거예요. 일본식 한자 용어로 바꿔놓은 것을 해방돼서 민법을 제정할 때 이거를 우리말로 바꾸지 않고 일본도 한자 문화권이잖아요. 그러면 이 한자를요. 그러니까 음만 따다가 그냥 우리 민법을 제정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법률 용어는 다 일본식 한자 용어다. 일본식 한자 용어를 음만 따다 우리말로 번역해 놓은 거란 말이에요. 우리말로 바꾼 게 아니야. 이거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굿모닝 그럼 이게 한글이지만 한글이 아니잖아요. 영어를 알아야지 한글로 굿모닝 썼을 때 이 말뜻 아는 거지. 이게 한글로 썼다 한글이 아니니까 영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한글로 써져 있지만 민법 용어는 우리말이 아니라 일본말이다. 그럼 제가 하려고 한 번 뭡니까? 독일말을 일본말로 일본 한자용으로 번역하는 것을 우리말로 제가 알아듣기 쉽게 우리말로 다시 바꿔서 설명하는 것이 바로
기초 강의예요. 기초 용어를 배우는 거다. 그래서 이 법률 용어가 모두 일본지 한자 용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글을 읽을 줄 알아도 한 번에 마음에 들어오지 않는 거다. 그 과정을 수도 반복하면서 앞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기초 강의에서 이 용어 중심으로 용어를 가르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나머지는 그때그때 가면서 말씀드릴 건데 제가 꼭 이 OT에서 말씀드린 거 뭐냐면요. 항상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려요. 우리가 중요한 공부를 한번 해보자라 마음 먹은 거. 그 마음 먹은 것도 사실 대단한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번 따볼까? 이런 생각하지만 실제로 돈을 내고 들어와서 어떤 사이트를 보거나 학원을 다니고 책을 구매한다는 것 자체는 10명이 마음을 먹었다면 한두 번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미 출발이 되는 순간 반은 이미 전 자격증 취득한 거예요. 반은. 출발한 것도 이미 경제 이겨낸 거다. 10명 중에 2명에 해당되는 거죠. 그런데 항상 우리가 시험이잖아요. 시험이라는 것은 붙느냐 떨어지냐. 이 수단, 이 목표지 목표. 목적이죠. 그러면 민법이란 과목을 우리가 법대 학생이 아니잖아요. 법학 학생처럼 민법 연구하고 학문으로 공부하자는 것이 아니라 시험에 붙기 위한 수단으로 배우는단 말이에요. 수단. 그럴 때는 너무 깊이 파는 것보다는 시험에 나올 만한 말 추려서 반복을 여러 번 하는 게 더 중요해요. 왜? 우리는 이해는 되지만 낯선 용어이기 때문에 뒤돌아서면 다 잊어온단 말이에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기억력 감퇴 문제 되죠. 그래서 제가 꼭 당부드릴 것은 중요한 민법 공부할 때는 어느 부분을 한 부분을 배웠다 그러면 나이만큼 반복해야 된다. 이 중요 시험에 나이를 봐주지 않아요. 뭐 40대는 예를 들면 가산점 5점, 50대는 가산점 10점. 이 중 참 좋은데 나이를 고려하지 않아요. 20대, 20대건 50대건 60대건 다 똑같이 평가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이 나이가 든다는 것은 이해력은 떨어지지 않지만 이 기억력이 감퇴돼요. 기억력. 이 기억력에 문제가 있어요. 근데 객관식 시험이라는 것은 이해했더라도 1분 내에 풀어내서 맞춰야 된단 말이에요. 몇 번이고 반복하지 못하면 그 머리에서 남아있질 않아요. 그래서 나이만큼 꼭 같은 부분을 반복해달라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이 장기간의 레이스예요. 이게 뭐 달리기로 얘기하면 마라톤에 해당되고요. 등산으로 얘기하면 한 2000m 산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요. 동네 있는 뒷산 정도에 해당되는 작은 산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 길을 떠나고 높은 산을 가고 또 장거리 마라톤을 뛸수록 준비 과정이 중요하고 서두르지 않고 페이스를 조절할 줄 알아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공부를 출발하면 일단 쉬지는 말자. 쉬지는 말자. 뛰지도 말자. 뛴다고 금방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의욕이 넘친다면 하루 10시간씩 공부해서 2개월 만에 끝낼 수 있는 게 아니라 뛰지도 말자. 매일매일 한 발짝씩 걷자. 매일매일 내가 시험을 그날까지 2시간이건 3시간이건 정해놓고 학습을 한다면 처음엔 더디지만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당부할게. 아무리 마음이 급해도 서두르지 말자. 뛰지 말자. 또 게으르지 말자. 쉬지 말자. 매일매일 걷자. 걸으면 갈 수 있다. 이걸 말씀드려요. 그럼 항상 이걸 지켜야지만이 이런 말이 있죠. 옛말에 게으른 선비는 석양에 바쁘다는 거예요. 항상 이 농부들도 그래요. 부지런한 농부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다 일 다 해놓는단 말이에요. 꼭 게으른 사람들이 해질녘에 바쁘고요. 바쁘고 서둘러도 일도 제대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게으른 선비는 석양에 바쁘다는 말을 꼭 명심해 주셔야 돼. 지금 기초 강의 듣고 한거 할 때 이때부터 차근차근 매일매일 한 발짝 걸어둬야지 야중 시험 보기 직전에 뛰어다니고 난리를 쳐도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명심해 주세요. 게으른 선비는 석양에 바쁘다. 석양에 바빠봤자 성과를 못 올린다는 거. 매일매일 걷자는 거. 요거 나이만큼 반복하자는 거. 자, 요거만 당부 드리고요. 나머지는 그때 이제 수업 들어가서 그때마다 민법 얘기도 좀 해드리고 용어도 봐드리고 하면서 하나씩 서두르지 않고 순서대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OT라 삼아서 그냥 말씀드렸고요. 다음번 만날 때는 기초 용어부터 이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